지금부터 제60차 오이박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신년 첫 번 집회인데 저희들이 모이시는 숫자에 관계없이 항상 그 열기와 투쟁력은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 마음 다잡아서 대통령님 나오신 이후에 더 뭉쳐서 결기 있게 투쟁할 것을 맹세하면서 지금부터 집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찐 박사 모이시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님이셨던 우리 조석천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강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날입니다. 어제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만 벌써 뭐 한 달, 두 달 됐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동안 그 생업, 자기가 맡은 직업에 대해서 충실한, 그리고 생업에 대한 아주 치열함, 그걸 우리가 느꼈을 겁니다.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님들께 참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곳곳에 유튜브 곳곳에 이리터면 저리터면 계속 유튜브가 나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런 유튜브가 유튜브를 점령하고 있다는 걸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졌던 4년 9개월 동안 타협을 하지 않고 어느 정치 공학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 정신,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강제로 끌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남긴 후유증이랄까, 우리 사회 곳곳에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들어갔어요. 정치 광풍 사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좌측에 그 광화문 사거리 저쪽 광화문 앞에 지금 건축하는 거 봐요. 왜 멀쩡한 건물을 멀쩡한 이 설치된 걸 왜 저렇게 부수고 하죠? 저게 다 국민 세금일 텐데. 권력 강요입니다. 권력 관계. 권력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럴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절, 또 그리고 이 어렵게, 그리고 이 변동 사회, 변동 이 기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첫날, 그러니까 이민년 첫날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와 독립을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정신에 보면 자유와 독립을 계속 강조합니다. 민주공화정, 만민공화, 모든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종로 내거리에서 만밀공동에서 연설하다가 이게 입헌군주제를 했다고 반역죄, 그러니까 국가 반역죄 걸려다가 한성 감옥에서, 그러면서 한성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종신형을 받았으면서도 안에서 끊임없이 독서를 합니다. 끊임없이 독서를 하면서 그 안에서도 자기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자유와 독립은 꼭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이 우리의 살 길다 하는 그런 정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생업에 대한 치열함이 없었습니다. 생업에 대한 치열함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걸출한 인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과거를 8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공부만 했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1년 만에 대학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 치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준 씨를 포항제철에다 임명을 하고 그게 잘 되니까 자기의 신복을 또 심으려고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태준 씨의 치열함 그걸 보면서 그걸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그렇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박태준 씨 성공했죠. 포항제철 고로 1번이 지금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기계공업에서 기계공업에 만들어준 그런 계기는 엄청나죠. 우리가 자동차, 항공업, 조선업 전부 이거 포항제철에서 나온 제철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치열함을 도와주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고뇌가 있었고 그만큼 값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 그거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거 했지 않습니까? 4년간 4년 9개월 동안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삶의 치열함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역사적 인물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치열함을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많은 발전이 있다 하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재명 씨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씨 사실 그런 거죠. 촛불을 들고 흔들어댔죠. 그렇지만 밤에는 촛불을 들고 낮에는 대장동 그 비리 사건을 건드린 거죠. 이 법조들이요. 이 법조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는 뭐 똑똑하냐? 공수처 처장이 나와가지고 김진욱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 했습니다. 사찰하는 건 해만 했냐? 나는 135건밖에 안 했어. 윤석열 씨는 283건을 했어. 그런데 왜 내만 문제냐 하는 겁니다. 이 법조인이 썩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저헌법을 만들면서 그 정신에 충실해. 삶을 거기다 다 박았어. 민주공화정을 위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종신형을 받아가면서.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치를 한 거 아닙니다. 헌법 딱 갖다 놓고 거기에 헌법에 맞게 그리고 헌법 정신 그리고 정문에 맞게 정치를 한 거예요. 그게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가 다 빠졌어요. 이런 정신이 빠지고 사회 곳곳이 학교도 정치, 노동계도 정치 안 들어간 데 없어요. 그러면서 정치공학이 남발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고 삶의 생애 치열함 그게 결국은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잘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과 또 생업과는 달라요. 생업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아마추어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프로가 된 그런 삶, 치열한 삶이 결국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고 10대 강국으로서 살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